그릇 또 깨먹었어? 부엌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며느리 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접시 조각을 허겁지겁 주워 담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인지 손가락에 작은 피가 맺혔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정숙은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는 듯했다. 도대체 너는 하는 게 뭐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우리 집에 와서 밥만 축내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지연의 고개가 더 숙어졌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 민수가 한마디 했다. 엄마, 그냥 넘어가요. 접시 하나 깨진 걸로.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난 듯 소리를 질렀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여자 데리고 와서 우리 집이 이 모양 된 거야.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결혼한 지 7년. 하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말했다. 지연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나는 며느리 딸처럼 생각할게. 그 말을 듣고 지연은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부모님 없이 자란 그녀에게 누군가 가족처럼 대해준다는 말은 큰 위로였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1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병원은 가봤어? 혹시 내 몸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은 다 애 잘 낳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연은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해졌다.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며느리냐? 민수야, 너 아직 늦지 않았다. 이혼하고 새로 장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연은 밤새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남편 민수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 그냥 좀 참고 지내. 그 말이 지연에게는 가장 아픈 말이었다. 참고 지내라는 말. 그 말 하나로 모든 고통이 그녀 몫이 되어버렸다. 며칠 전 일이었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애가 없어. 그래서 집안일이나 시키고 있어.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많다니까. 병원 가봐야지. 그 자리에서 지연은 차를 따르다가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저 이야기의 소재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조용히 방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사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다. 남편 민수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시어머니는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민수가 말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 엄마 충격받는다. 그래서 지연은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단서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때였다.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친척들 온다. 지연은 대답했다. 네 어머니.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아무도 모르게 큰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 결심이 이 집안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5시. 하지만 그녀는 바로 몸을 일으켰다. 오늘 친척들이 온다. 시어머니 말이 떠올랐다.
지연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다. 냉장고 문을 열자 전날 시어머니가 사온 음식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잡채 재료, 불고기, 전 부칠 재료, 나물들. 혼자 하기에는 꽤 많은 양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늦으면 또 뭐라고 하실 거야. 그녀는 바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근을 채 썰고, 버섯을 씻고, 고기를 양념했다. 부엌 안에는 칼소리와 프라이팬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그렇게 2시간이 흘렀다. 아침 7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왔다. 벌써 하고 있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냄비를 열어보며 말했다. 잡채는 아직이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혀를 찼다. 답답하네. 내가 했으면 벌써 다 했겠다. 그 말에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남편 민수도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 오늘 친척 온다 했지. 민수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지연아, 커피 좀. 지연은 바로 커피를 내렸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커피는 내가 타. 민수는 귀찮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아내가 있는데 내가 왜 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내가 하냐? 지연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주었다. 그 모습이 이 집에서의 그녀 위치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형님 오셨어요. 어머, 지연이네. 며느리야, 오랜만이다. 집안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지연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은 묘하게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 아직 애가 없어.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다. 친척 중 한 명이 말했다. 아직도? 결혼한 지 꽤 됐잖아.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젊은 애들 문제 많더라. 병원 가봤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였다. 그때 시어머니가 또 말했다. 병원 가봤는데도 안 된다네. 그래서 걱정이야.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민수였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그 모습이 너무 서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는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전이 담긴 접시를 들고 나오다가 누군가 말했다. 그래도 며느리가 집안일은 잘하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웃었다. 그거라도 해야지. 애도 못 낳는데. 그 말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다. 지연의 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겨우 참으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싱크대 앞에 서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내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부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민수였다.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무슨 일이야?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오늘 그냥 참아. 그 말에 지연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나 항상 참고 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7년 동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아픈데. 민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상처받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눈빛이 천천히 변했다. 그래. 그녀는 작게 말했다. 이제 알겠어. 그 말의 의미를.
민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지연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집안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게 된다. 저녁이 됐다. 친척들은 상 위에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와, 상이 푸짐하네. 역시 형님 집이야. 며느리가 다 했어? 그 말에 시어머니 박정숙은 입꼬리를 올리고 말했다. 그럼 누가 해요? 애도 못 낳는 애인데 그거라도 해야지. 사람들이 웃었다. 지연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컵에 물을 따랐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불렀다. 여기 김치 좀 더 가져와. 네.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친척 중 한 사람이 농담처럼 말했다. 형님, 요즘은 애 못 낳으면 병원에서 검사하면 바로 나온다던데? 시어머니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검사는 했지. 근데 이 애가 참 답답해. 지연은 걸음을 멈췄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갔다. 민수는 멀쩡하대. 근데 며느리가 문제래. 그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지연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거실 한가운데서 자기 인생이 거짓말로 조롱당하고 있었다. 그때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그런 얘긴 그만하자.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크게 말했다. 왜? 친척끼리 하는 얘긴데 뭐. 다들 걱정하잖아.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민수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그 말이 나오자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다시 생각해 보라니 이혼? 그들이 지금 밥 먹는 자리에서 그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었다. 지연은 입술을 꾹 다물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김치통을 꺼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참자, 오늘만 참자. 그런데 뒤에서 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이는 성격도 이상해. 맨날 말도 없고 어둡고. 그래서 더 정이 안 가. 그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다. 김치통 뚜껑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정이 안 간다. 그 말이 지연의 마음속 마지막 줄을 끊어버렸다. 지연은 김치통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조용히 상 위에 올려놓았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자, 김치 왔다. 지연아, 너도 앉아서 먹어봐. 근데 너는 밥 먹는 것도 느려. 애도 못 낳는데 행동도 굼떠. 사람들이 또 웃었다. 지연은 상 앞에 섰다. 앉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상 위가 아니라 민수를 보고 있었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그 모습이 지연을 더 아프게 했다. 나는 혼자였구나.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수야, 내 말 듣지? 이번 추석 지나고는 결단 내리자.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친척들도 놀란 듯 잠깐 조용해졌다. 지연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추석 지나고 결단? 그 말은 사실상 이혼하라는 말이었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모두가 지연을 바라봤다. 왜요?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했다. 지연은 입술을 떼었다. 저드릴 말이 있어요.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민수는 급하게 눈을 크게 떴다. 지연아.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제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만하다니 무슨 소리야?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 오늘 다 들었어요. 애 못 낳는 며느리.
밥만 축내는 며느리, 정이 안 가는 며느리. 지연은 말을 이어갔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마음이 있어요. 그 순간 친척들 표정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흥미로운 듯 눈을 반짝였다.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다.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요즘 애들은 참 멘탈이 약해. 그 말에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지연은 갑자기 웃었다. 정말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지연은 말했다. 그럼요. 저 멘탈 약해요. 그래서 지연은 상 위에 놓인 물컵을 들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설마. 하지만 지연은 물컵을 던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 물컵을 자기 입에 가져가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은 뒤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요. 그 말에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연아,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불쾌한 얼굴로 말했다. 뭔데 그게?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병원 서류예요.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연아, 안 돼.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던 아이 문제, 이 서류에 다 나와요. 거실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리고 봉투를 열려는 순간 민수가 소리쳤다. 엄마, 열지 마. 그 한마디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민수는 그렇게까지 절박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도 놀라서 멈췄다. 뭐라고? 민수는 숨이 가빠졌다. 엄마 그거. 그때 지연이 말했다. 열어보세요, 어머니. 이제는 알아야 해요. 거실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시어머니 박정숙의 손에는 지연이 내려놓은 병원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는 평범한 흰색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집안의 7년을 뒤집을 진실이 들어 있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엄마 그거 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왜 그래? 뭐길래? 시어머니는 민수를 노려봤다. 왜 보지 말라는 거야? 뭔데 그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였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설마. 그녀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지연아, 이거 뭐야?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검사 결과입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니까 그걸 왜 지금 내놓는데?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가 계속 저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친척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모였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요. 민수가 소리쳤다. 지연아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연은 말을 이어갔다. 아이 문제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친척 중 한 명이 말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연은 천천히 말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은 그녀는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 씨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민수를 쳐다봤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말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검사 결과 민수 씨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니, 그럼 그동안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거짓말 하지 마. 그녀는 봉투를 확 뜯었다. 서류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두 번째 줄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이 멈췄다. 손이 떨렸다.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친척들이 서로 쳐다봤다. 형님, 뭐라고 써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죠? 그 말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서류를 탁 내려쳤다. 이게 말이 돼? 우리 민수가 왜?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야, 이거 거짓말이지?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수야. 하지만 민수는 결국 작게 말했다. 맞아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서 있었다. 친척들도 말을 잃었다. 잠시 후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그동안 며느리가 욕먹은 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연을 노려봤다. 너. 지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 눈빛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랐다. 너 왜 이제 말했어?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왜 이제 말했냐고. 7년 동안.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 씨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친척들의 시선이 다시 민수에게 갔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민수야, 왜 그런 거야? 민수는 겨우 말했다. 엄마 충격받을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분노였다. 하지만 그 분노는 지연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를 노려봤다. 그래서 내 아내가 7년 동안 욕을 먹게 놔뒀어?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지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에서 다른 감정을 보았다. 그건 분노였다. 그리고 죄책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은 몰랐다. 이 일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왜냐하면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지연을 따로 불러 충격적인 제안을 하게 된다. 그 제안은 이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선택이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소와 전혀 달랐다. 마치 큰 폭풍이 지나간 뒤 남은 공기처럼 무겁고 답답했다. 지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만 계속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던 순간 친척들이 놀라던 얼굴, 그리고 민수의 고개 숙인 모습. 이제 끝났겠지. 지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더 이상 자신이 아이 문제로 욕먹을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집안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돌아보자. 시어머니 박정숙이 서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지연아.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시어머니는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지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지연도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말했다. 내가 너 많이 힘들게 했지. 지연은 놀랐다. 그 말을 시어머니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다.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말이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우리 집안대는 이어야 한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민수가 아이를 못 가지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 지연은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곧 말했다. 시험관.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시험관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정자기증.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의 몸이 굳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요즘은 그런 거 많다더라. 남의 정자로 애 낳는 거. 그래도 애만 낳으면 되지. 지연은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더 현실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비용 다 낼게. 그리고 그 애는 우리 집 자식이다. 아무도 모른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럼 민수 씨는요? 시어머니는 짧게 말했다. 걔도 동의할 거다. 그때 부엌 문이 열렸다. 민수였다.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 씨. 민수는 눈을 피했다. 그 모습이 이미 대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아까 말했어. 생각해보자고. 지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민수는 어렵게 말했다. 요즘 다 그렇게 한다더라.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그 애는 당신 아이가 아니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 집 손주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거짓말로 아이 낳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차갑게 식었다. 그래. 그럼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은 하지 마라.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우리 집안대 끊길 수는 없다. 선택해라. 아이를 낳든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이 집을 나가든지.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다. 마지막 희망처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며칠 후 이 집안이 지연을 다시 찾아오게 될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걸.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시어머니 방에서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지연은 방 안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지퍼를 열고 천천히 옷을 접기 시작했다. 티셔츠 한 장, 바지 한 벌, 속옷, 그리고 오래된 스웨터, 짐이라고 해도 많지 않았다. 이 집에서 7년을 살았지만 지연의 물건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작은 화장대, 낡은 옷장, 창문 옆에 놓인 의자. 이 방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보냈는지 이 방만 알고 있었다. 지연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네. 그때 문이 열렸다. 민수였다. 지연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수는 가방을 보며 말했다. 진짜 나가려고?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가 선택하라고 하셨잖아요. 민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지연아, 너 조금만 참으면 안 돼?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멈췄다. 참으라고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도 화나서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7년이었어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은 계속 말했다. 7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민수는 답답한 표정이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이혼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수의 눈이 크게 떠졌다. 뭐? 지연은 담담했다. 어머니도 원하시잖아요. 아이 낳을 여자. 민수는 화가 난 듯 말했다. 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맞아요. 민수는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너 때문에 우리 집 이렇게 된 거야. 지연은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민수는 흥분한 상태였다. 왜 그 소리를 꺼내? 그냥 조용히 살면 됐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다. 조용히 살라고요? 민수는 말을 멈췄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하면서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엄마는 행복했잖아.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럼 저는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녀는 가방 지퍼를 닫았다. 그리고 문으로 걸어갔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연아. 지연은 멈췄다. 그래도 생각 좀 해봐.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집을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상하게 조금 가벼웠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었다. 친구 수진의 집. 수진은 대학 시절 친구였다. 지연이 힘들 때 유일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지연은 택시를 타고 수진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지연은 7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는 민수에게서 온 것이었다. 지연은 잠이 덜 깬 상태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다. 지연아. 지연은 이상함을 느꼈다. 왜 그래요? 민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가 쓰러졌어. 지연의 눈이 크게 떠졌다. 뭐라고요? 민수는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였다. 병원으로 실려갔어. 그 말에 지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왜요? 민수는 말했다.
심장.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민수의 다음 말은 지연을 더 충격에 빠뜨렸다. 엄마가 계속 너 찾는다. 수진의 집 거실.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지연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응. 새벽에 갑자기 가슴 아프다고 하더니 지금 병원이야. 지연은 숨을 삼켰다. 어젯밤만 해도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였다. 어느 병원이에요? 민수는 병원 이름을 말했다.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대.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알겠어요. 갈게요. 전화를 끊자 수진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수진은 놀랐다. 어제 그렇게 싸웠는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가야지.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너 진짜 착하다.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착한 건지 바보인지 모르겠어. 1시간 뒤 지연은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다. 지연은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지연은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는 민수가 서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시어머니 박정숙이 누워 있었다. 얼굴이 많이 창백했다. 민수가 지연을 보자 조용히 말했다. 왔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는 말했다. 다행히 큰 건 아니래. 심장 경고라나 뭐라나. 지연은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불렀다. 어머니. 그때 시어머니 눈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지연을 보았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왔냐?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어색한 듯 말했다. 나 커피 좀 사올게. 그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병실 안에는 지연과 시어머니 둘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너 집 나갔다며.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너무 심했지. 지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정말 예상 못한 말이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어젯밤에 생각 많이 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나도 그런 며느리였어.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네.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시어머니한테 엄청 구박받고 살았다. 지연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더 심했다.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맞기도 했다.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었다. 절대 내 며느리는 그렇게 안 괴롭히겠다고. 지연의 가슴이 묘하게 아파왔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나도 똑같이 했더라. 그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연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라.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시어머니는 물었다.
너 아직 민수 좋아하냐?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지연을 바라봤다. 그럼 이혼할 거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민수였다. 그런데 그 뒤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지연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민수 회사에서 몇 번 본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다음 말은 병실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수 씨, 우리 얘기 이제 해야 하지 않아요? 병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연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저 사람, 기억이 떠올랐다. 민수 회사 앞에서 2번 정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민수가 말했다. 회사 직원이야. 그래서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병실에 나타난 상황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다. 여자는 민수를 보며 말했다. 민수 씨,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왜 왔어?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연락이 안 돼서요. 그 말에 지연의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연락이 안 돼?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지금 여기 왜 왔냐고. 여자는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얼굴이었다. 누구야? 민수는 급하게 말했다. 회사 직원이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말했다. 직원만은 아니죠. 순간 병실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다.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수는 낮게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자는 민수를 바라봤다. 이제 말해야죠. 언제까지 숨길 거예요? 지연의 심장이 점점 세게 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자가 천천히 말했다. 저 민수 씨랑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의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다. 마치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몸을 조금 일으켰다. 지금 뭐라고 했어? 여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랑 민수 씨 2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다. 2년? 그녀는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 씨,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모습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정말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세게 찔렀다. 미안하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2년 동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자는 말을 이어갔다. 사실 오늘 온 이유는 따로 있어요. 시어머니가 노려봤다. 또 뭐야? 여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말했다. 저 임신했습니다. 순간 병실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뭐라고요? 여자는 배를 살짝 잡았다. 2달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민수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민수는 겨우 말했다. 엄마, 나도 몰랐어.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몰랐다고? 애까지 만들어 놓고? 지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네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지연아.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왜 제가 애 못 낳는다고 그렇게 말했는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말했다. 이미 다른 여자랑 아이를 만들고 있었네요. 병실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민수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순간 완전히 다른 표정이 되어 있었다. 눈물이 멈춰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말했다. 어제 말씀하셨죠. 아이 낳든지 집 나가든지.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답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지연의 말이 병실 안에 울렸다. 누구도 바로 말을 하지 못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잠깐 정적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시어머니 박정숙이었다. 뭐라고?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혼하겠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말했다. 지연아 잠깐.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더 할 말 없어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아,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할 말이냐?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7년을 같이 산 남편이야. 지연은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7년 참았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잃었다. 지연은 말을 이어갔다. 아이 못 낳는 며느리, 밥만 축내는 며느리, 정 안 가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말 들으면서도 참고 살았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다. 근데 당신은 2년 동안 다른 여자랑 살고 있었네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지연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도 듣기 싫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었다. 이혼 서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잠깐. 지연은 멈췄다.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가면 끝이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미 끝났어요. 그녀는 다시 걸어가려고 했다. 그때였다. 지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연이 돌아봤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가지 마라. 지연은 놀랐다. 이 사람에게서 그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힘없이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민수를 노려봤다. 이놈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민수는 놀랐다. 엄마.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입 닥쳐. 병실이 울릴 정도였다. 내가 인간이냐? 아내 두고 다른 여자 만나고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시어머니는 외도녀를 노려봤다. 그리고 너, 여자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남의 집 가정 깨고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냐? 여자는 얼굴이 굳었다. 저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다시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지연은 조용히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가지 마라. 지연의 심장이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 이제 지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내가 이 집 며느리다. 지연은 천천히 말했다. 아니에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아니에요.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외도녀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지연은 병실 문을 열었다. 문을 나가기 직전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 지연아. 지연은 잠깐 멈췄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미안하다. 지연의 눈이 조금 젖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병실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지연은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후 그 집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지연이 병실 문을 닫고 나간 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시어머니 박정숙이었다.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너 언제부터냐?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2년.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2년?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2년 동안 아내 두고 다른 여자 만났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바로 노려봤다. 누가 내 어머니야? 여자는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름 뭐야? 서연입니다. 몇 살이야? 29입니다. 시어머니는 민수를 노려봤다. 아, 너 38이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만난 거냐? 서연이 말했다. 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뭔데? 서연은 배를 살짝 잡았다. 아이 때문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서연아. 서연은 말을 이어갔다. 저 민수 씨 사랑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사랑?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이도 낳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씨도 이혼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 결혼하면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병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민수는 당황했다. 서연아 지금 그런 얘기. 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결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다. 너 지금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서연은 놀랐다. 네. 시어머니는 민수를 노려봤다. 너도 같은 생각이냐? 민수는 당황했다. 엄마.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대답해. 민수는 결국 말했다. 아이도 있고 책임져야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아이는 책임져야지. 민수와 서연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완전히 달랐다. 근데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책임이 결혼이냐? 서연은 당황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지연이랑 이혼도 안 했는데? 민수는 말을 멈췄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너 서연을 가리켰다. 남의 집 남자 만난 거 알았지?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저 아이까지 있는데. 시어머니는 냉정했다. 그래서 그게 내 손주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당황했다. 엄마 너무 심해. 시어머니는 민수를 노려봤다. 심해? 내가 한 짓은 안 심하고. 민수는 말을 잃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이는, 그 애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좋은 애였다. 민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사람을 놓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집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연이 집을 떠난 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예전에는 늘 들리던 그릇 부딪히는 소리, 청소기 소리,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침이 되어도 집안은 그대로였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계를 바라봤다. 아침 8시, 예전 같으면 지연이 이미 아침을 준비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 몇 개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지연이가 이걸 다 했었지. 아침밥, 청소, 빨래, 시장, 병원 동행, 명절 준비, 친척 모임, 그 모든 걸 지연 혼자 했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그랬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였다. 엄마. 시어머니는 돌아봤다. 출근 안 했냐? 민수는 얼굴이 좋지 않았다. 오늘 회사 안 갔어. 왜?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회사에 소문났어. 시어머니는 눈을 찌푸렸다. 무슨 소문?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랑 나.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뭐? 민수는 작게 말했다.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임신까지.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잠시 후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팀에서 빠지래.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민수는 말했다. 회사 이미지 문제라고. 당분간 쉬라고 했어. 그 말에 시어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너 지금 회사도 위험하다는 거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다. 서연이었다. 민수는 놀랐다. 왜 왔어? 서연은 표정이 좋지 않았다. 할 말 있어서.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여긴 왜 와?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민수 씨, 저 이제 회사 못 다녀요. 민수는 놀랐다. 뭐? 서연은 말했다. 회사에서 다 알아서 그만두래요. 집안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 서연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우리 빨리 결혼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래서 서연은 말했다. 아이도 있고 같이 살아야죠.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어디서? 서연은 당황했다. 네. 시어머니는 집을 가리켰다. 여기.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안 된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여긴 지연이 집이다. 그 말에 민수도 서연도 놀랐다. 엄마 지금 뭐라고? 시어머니는 말했다. 지연이 돌아오기 전까지 여긴 아무도 못 들어온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엄마 미쳤어? 시어머니는 민수를 노려봤다. 그래, 내가 미쳤었지.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좋은 며느리를 내 손으로 내쫓았으니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게 된다. 하지만 그 전화는 예상 못한 사람이 받게 된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박정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도 부엌에서 지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연아, 물 좀 가져와라. 지연아, 밥 좀 더 줘. 그렇게 부르면 지연은 항상 네 어머니 라고 대답하며 나왔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연락처를 열었다. 그리고 지연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눌렀다. 전화 연결음이 울렸다. 뚝, 뚝, 뚝. 시어머니의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받을까? 안 받을까? 그때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다. 시어머니는 순간 멈췄다.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지연 씨 찾으시나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누구세요?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지연 씨 친구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친구요? 남자는 말했다. 네. 지연 씨 지금 잠깐 밖에 나가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밖에 나갔다고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네. 잠깐 장 보러 갔어요. 그 말이 시어머니 가슴을 묘하게 찔렀다. 장? 그동안 지연은 늘 이 집장을 보러 다녔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집장을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이랑 같이 사세요? 남자는 잠시 웃었다. 아니요. 같이 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옆집입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안심했다. 아, 남자는 이어 말했다. 지연 씨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가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시어머니 귀에 묘하게 걸렸다. 도와준다고요? 남자는 말했다. 네.
혼자서 이사도 하고 짐도 많고 그래서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다. 그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말했다. 혹시 누구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지연이 시어머니입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다. 아, 그 한마디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걸 느꼈다. 지연이가 제 얘기했나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조금. 시어머니의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다. 많이 욕했겠죠.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니요. 욕은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놀랐다. 남자는 이어 말했다. 그냥 많이 울었습니다. 그 말이 시어머니 가슴을 세게 찔렀다. 그랬나요? 남자는 말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물었다. 정말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네. 지연 씨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착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아파왔다. 그래요. 남자는 말했다. 아마 곧 올 겁니다. 전화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요. 남자는 놀랐다. 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됐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애, 잘 부탁합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네.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지연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며칠 후 지연이 상상도 못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이 집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며칠 전 지연이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였다. 작은 빌라였다. 2층.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어왔다. 지연은 상자를 하나씩 옮기고 있었다. 혼자 이사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큰 박스를 들다가 잠깐 멈췄다. 아? 숨이 차올랐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드릴까요? 지연이 놀라서 돌아봤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꽤 컸고 편한 옷차림이었다. 지연은 조금 당황했다. 아, 괜찮습니다. 남자는 웃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연은 민망하게 웃었다. 조금 무겁긴 합니다. 남자는 바로 박스를 들었다. 이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연은 놀랐다. 아, 감사합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옆집입니다. 3호.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2호예요. 남자는 웃었다. 그럼 이웃이네요. 그날 이후 남자는 가끔 지연을 도와주었다. 전등이 나갔을 때도 제가 갈아드릴게요. 장 볼 때 무거운 짐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선 넘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현우였다. 어느 날 지연은 물었다. 현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현우는 잠깐 웃었다. 회사 다닙니다. 어떤 회사요? 현우는 조금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냥 평범한 회사요. 지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남의 사생활을 캐묻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연은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작은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다. 지연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연은 예상 못한 전화를 받게 된다. 지연 씨? 전화기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였다.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왜 전화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힘이 없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연은 차갑게 말했다. 할 얘기 없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말했다. 엄마 때문이야.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어머니요? 민수는 말했다. 엄마 병원 다시 갔어. 지연의 심장이 조금 내려앉았다. 왜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심장이 안 좋대.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말했다.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창문에 비치고 있었다. 저는 이제 말을 멈췄다. 그때 현우가 문을 두드렸다. 지연 씨? 장봐 왔는데요. 지연은 잠깐 당황했다. 잠깐만요. 민수는 전화기 너머에서 물었다. 누구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전화는 끊어졌다. 현우가 문 앞에서 웃고 있었다. 김치 좋아하시죠? 지연은 조금 놀랐다. 네. 현우는 봉지를 들었다. 어제 김치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연은 순간 말이 없었다. 그런 작은 말을 누군가 기억해 준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감사합니다. 현우는 웃었다.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다. 이 남자 강현우의 정체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몇 달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며칠 후였다. 지연은 아침 일찍 집 앞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근처 시장에 가는 길이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이제야 조금 익숙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빵집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고 채소 가게 아저씨가 오늘 배추 싸요 라고 외치고 있었다. 지연은 잠깐 멈춰섰다. 그리고 생각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볼 여유도 없었지. 결혼 후 그녀의 하루는 늘 바빴다. 시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 집 청소, 시장, 점심 준비, 저녁 준비, 그리고 시어머니 잔소리. 그렇게 하루가 끝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연은 천천히 시장을 둘러봤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 씨. 지연이 돌아봤다. 현우였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지연이 물었다. 출근하세요? 현우는 웃었다. 네. 지연은 물었다. 회사 멀어요? 현우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다. 조금요. 지연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매일 양복 입고 나가시는 거군요. 현우는 웃었다. 직업상 그래야 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깐 같이 걸었다. 그러다 지연이 말했다. 현우 씨,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도움받았죠. 지연은 놀랐다. 제가요? 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네. 지연 씨 덕분에 집에 사람이 사는 느낌이 나거든요. 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 말이
조금 따뜻하게 들렸다. 현우는 손목시계를 봤다. 아, 저 가봐야 합니다. 늦겠네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우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지연 씨. 지연이 돌아봤다. 현우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다. 혹시 힘들면 말씀하세요. 지연은 잠깐 웃었다. 이미 많이 괜찮아졌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는 골목 끝으로 걸어갔다. 지연은 잠깐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는 전화를 받았다. 네, 대표님. 지연의 귀가 순간 멈췄다. 대표님? 현우는 이어 말했다. 지금 바로 회사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화를 끄는 현우는 차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차 문을 열었다. 지연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 차는 평범한 차가 아니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다. 지연은 중얼거렸다. 대표? 그 순간 지연은 깨닫기 시작했다. 현우 씨, 평범한 회사원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며칠 뒤였다. 그때 지연은 다시 전 시댁을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집에서 완전히 달라진 상황을 보게 된다. 같은 시간, 민수의 집.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머리를 감싸쥔 채였다. 회사 문제, 서연 문제, 집안 문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말했다. 우리 언제 결혼해요? 민수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아이 있는데. 민수는 소리를 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회사도 위험한데. 서연은 화가 났다. 그럼 나랑 아이는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시어머니 박정숙이었다. 얼굴이 더 야위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그만 싸워라.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지연이 불러라. 민수는 놀랐다. 엄마 또 그 얘기야?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그 애가 필요하다. 민수는 화가 났다. 지금 와서 뭐하게?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늦기 전에.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지연의 인생이 이미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였다. 지연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싱크대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요즘 그녀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근처 시장을 다녀오고 가끔 동네 공원을 걷고 예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평범한 하루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은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민수였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왜 전화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수술 날짜 잡혔어.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수술이요? 민수는 말했다. 심장 수술.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대. 지연은 말이 없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지연은 창문을 바라봤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제가 가면 어머니 좋아하실까요? 민수는 대답했다. 엄마 요즘 많이 후회해. 맨날 너 얘기만 해.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지연 씨, 현우였다. 지연이 문을 열었다. 현우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 이거요. 어제 시장 갔는데 떡이 맛있어 보여서요. 지연은 웃었다. 또요? 현우는 웃었다. 혼자 먹기 많아서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깐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다 현우가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지연은 놀랐다. 왜요? 현우는 말했다. 표정이 조금 걱정 있는 사람 같아서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전 시어머니가 수술한다고 연락 왔어요. 현우는 잠깐 생각했다. 그래서요?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지연 씨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지연은 물었다. 현우 씨라면요? 현우는 잠깐 웃었다. 저요? 그리고 말했다. 후회 안 할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생각에 잠겼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는 전화를 받았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현우는 말했다. 저 회사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웃었다. 네. 현우는 계단을 내려갔다. 잠시 후 지연은 창문으로 밖을 봤다. 현우는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검은색 세단 앞에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현우에게 말했다. 대표님. 지연의 눈이 크게 떠졌다. 대표님?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탔다. 차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지연은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대표?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현우는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밝혀지게 된다. 같은 날 병원, 시어머니 박정숙은 병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수술 잘 될 거야.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지연이 연락했냐?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했어. 뭔데? 생각해본대.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도 좋다. 생각이라도 해준다니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서 지연이 전혀 예상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수술 전날이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멀리서 의료기기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은 계속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왜 엄마? 지연이 온대?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연락 없어. 시어머니의 눈이 조금 흐려졌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똑똑.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 앞에 지연이 서 있었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지연아?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지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왔구나.
지연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 섰다. 수술한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그래. 그래도 너 얼굴 보니까 됐다.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미안하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민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다. 지연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었다. 용서 안 해도 된다. 그래도 한 번만 말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지연은 잠시 그 손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더 흘렀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실례합니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지연이 돌아봤다. 현우였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야? 현우는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랑 같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 놀랐다. 누구냐? 지연이 말했다. 이웃입니다. 민수는 현우를 노려봤다. 왜 여기까지 와? 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연 씨 혼자 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대표님, 민수의 눈이 순간 커졌다. 대표님? 정장 남자는 현우에게 서류를 건넸다. 급한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민수가 놀라서 말했다. 대표? 지연도 잠깐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는 조금 웃으며 말했다. 아, 아직 말씀 안 드렸네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회사 대표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왜냐하면 현우의 회사는 민수가 다니는 회사의 모회사였기 때문이다. 민수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표님, 현우는 민수를 잠깐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회사에서 몇 번 뵀던 것 같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지연이 떠난 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것을. 병실 안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회사 대표입니다. 현우의 말이 끝나자 민수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대표님?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현우입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 강현우. 그 이름을 회사에서 모를 수가 없었다. 그는 그룹 계열사를 총괄하는 젊은 대표였다. 그리고 민수가 다니는 회사는 그 그룹 계열사 중 하나였다. 민수는 말을 더듬었다. 대표님이 왜 여기?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연 씨랑 같이 왔습니다. 그 말에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같이?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우는 상황을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 혼자 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민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대표님이라니.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현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지연이 많이 도와줬다면서요.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지연이.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런 사람도 만나고 있었구나.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띠리릭. 민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씨, 회사에서 연락입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인사팀입니다. 대표님이 오늘 인사 재검토 지시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네.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다. 민수 씨 자리 보류 상태입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현우가 조용히 서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현우는 담담했다. 네. 민수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회사 일 때문입니까? 현우는 잠시 민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회사 일은 회사 일입니다. 그 말은 확실한 대답도 아닌 대답도 아니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충분했다.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다. 서연이었다. 민수 씨. 하지만 서연은 현우를 보자 순간 멈췄다. 대표님? 민수는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다. 알아? 서연은 당황한 얼굴이었다. 회사 행사에서 몇 번 병실 안공기가 더 어색해졌다. 서연은 상황을 눈치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민수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수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지금? 서연은 단호했다. 지금. 두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서연이 먼저 말했다. 나 혼자 아이 못 키워.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서연은 말했다. 우리 결혼해야 해. 민수는 갑자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완전히 지친 웃음이었다. 지금 내 상황 몰라? 서연은 말했다. 그래도 책임져야지.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나 지금 회사도 날아가게 생겼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뭐? 민수는 말했다. 대표님 봤잖아. 지연이랑 같이 왔다. 서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병실 밖 복도. 민수와 서연은 서로 마주 서 있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벽에 기대며 말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서연은 불안한 눈빛이었다. 대표 때문에 그래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도.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설마 지연 때문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진짜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지연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서연은 갑자기 화를 냈다. 그래서 나랑 아이는요? 민수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지금 그 얘기할 때냐? 서연의 눈이 붉어졌다. 나 혼자 애 낳으라는 거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병실 안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연아.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나 수술 잘못될 수도 있다.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나이도 있고 이제 욕심 없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그래도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지연은 조용히 물었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민수 버리지 마라.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놈이 잘못한 거 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지연아, 너 같은 애 다시 못 만난다.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조금 아파왔다. 하지만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그 집 사람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렀다. 그래도 나는 아직 내가 며느리다. 그때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두 사람이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연 씨 인생은 지연 씨가 선택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현우를 바라봤다. 대표님, 지연이 잘 부탁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지연은 놀라서 현우를 바라봤다. 하지만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복도에서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시어머니는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민수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뭐래? 민수는 힘없이 말했다. 당분간 나오지 말래. 사실상 정리야. 병실하니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래. 다 내 업보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지연은 차분한 표정이었다. 이혼 서류 보내겠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연이 떠난 것이 자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병원 복도. 민수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였다. 숨이 깊게 새어나왔다.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사, 가정, 미래, 모든 것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서연이 걸어왔다. 민수 씨.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왜? 서연의 표정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우리 얘기해야 해요.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지금? 서연은 단호했다. 지금. 두 사람은 복도 한쪽으로 이동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연이 먼저 말했다. 나 생각 많이 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말했다. 나 혼자 아이 키울게요. 민수의 눈이 커졌다. 뭐? 서연은 담담했다. 결혼 안 해도 돼요. 민수는 놀란 얼굴이었다. 왜 갑자기?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알았거든요. 민수 씨 마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말했다. 민수 씨 아직도 지연 씨 좋아하잖아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까 병실에서 봤어요. 지연 씨 보는 눈.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그래서 나도 정리할게요. 아이만 낳고 키울게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럼 너 어떻게 살려고? 서연은 말했다. 어떻게든 살겠죠. 엄마니까. 그리고 서연은 돌아섰다. 민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었다. 병실 안.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이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 지연이 돌아봤다. 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괜찮으세요? 지연은 잠깐 웃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입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에는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연은 계속 말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로, 아내로, 가족으로,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현우가 물었다. 뭐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거요. 현우의 표정도 조금 부드러워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지연 씨, 지연이 돌아봤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수술 끝나고 식사 같이 하실래요? 지연은 조금 놀랐다. 저랑요? 현우는 웃었다. 네, 친구로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좋아요. 그 순간 지연의 인생은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수술 결과와 함께 이 가족의 마지막 이야기가 완전히 결정되게 된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간호사가 침대를 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연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지연을 바라봤다. 눈이 조금 젖어 있었다. 지연아, 와줘서 고맙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수술 잘 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지연의 손을 잡았다. 나 하나만 약속해라. 지연이 물었다. 뭔데요? 시어머니는 말했다. 행복하게 살아라.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너한테 못해준 거 다른 사람 만나서 받아라.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조금 흘렀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다. 이제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침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네.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웠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닫혔다. 수술실 앞 대기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다. 지연도 옆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일어났다. 네. 의사는 말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조금 놓였다. 민수도 숨을 내쉬었다. 다행입니다. 의사는 이어 말했다. 회복 잘하면 괜찮을 겁니다. 지연의 눈이 조금 젖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표정은 조금 편안해 보였다. 그날 지연은 마지막으로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웃었다. 지연아. 지연은 말했다. 저 이제 가보려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행복해라.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지연아. 지연이 돌아봤다. 네. 시어머니는 말했다. 혹시 현우 씨랑 말을 끝내지 못했다. 지연은 조금 웃었다. 좋은 분입니다. 시어머니도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됐다. 병원 밖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지연은 병원 계단을 내려왔다.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우는 물었다. 이제 어디 가실 겁니까? 지연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앞으로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웃었다.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현우도 웃었다. 그럼 오늘은 식사부터 하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같이 걸어갔다. 지연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 위에 있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